축구는 수다다 시간으로 또 찾아왔습니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팀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부산과 대전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름하여 니가 가라 챌린지. 네. 부산 사투리 한번 해주세요. 니가 가라 오. 챌린지. 네, 이거죠. 많이 먹었다 아니가. 골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네. 과연 네가 가라 챌린지 될 팀이 누구인가? 모든 팬들의 대전은 무조건 강등을 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승점이 어떻게 되죠? 네, 부산이 현재 11위인데 네. 5승 9무 20패로 승점 24점이고요. 대전이 최하위인데 3승 7무 24패로 승점 16점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8점 차. 네. 그럼 3경기면 뒤집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산술적으로. 근데 4경기가 남아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1승 1무 정도를 거둬야지만 잔류가 아니죠. 그러니까 다이렉트 강등을 안 당하는 상황이고 대전은 이제 연승을 거듭하면서 부산의 성적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네가 가라 챌린지가 아니라 네가 먼저 가라 챌린지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가 먼저 가라 챌린지면은 이 두 팀은 무조건 강등을 당한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네. 만약의 경우를 다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먼저 가 있어. 네. 내가 아직 갈지 안 갈지는 위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네. 갈게 이런 뜻이죠.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부산은 이제 감독까지 교체한 강수를 뒀잖아요. 이제야 감독 교체를 했는데 지난 광주전에서 감독 교체의 효과를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경기 해설했잖아요. 네네네. 공격을 하는 게 공격 루트가 보이지 않아요. 그 경기 현장 가서 하지 않았어요? 현장을 가지 않았습니다. 안 갔어요? 간다고 자랑했잖아요. 네, 현장 가서 돼지국밥 먹고 제가 직접 해설하려고 했었는데 현장 해설이 취소되는 바람에 오티오 해설로 했는데 그 잔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려면 그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기대감이 컸었는데 웨슬리는 개인 전술로 공격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선수들은 다 따로따로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주세종 선수 같은 경우에도 공수 연결고리를 해야 되는데 상대에게 막히니까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최영준 감독이 지휘봉 잡고 나서 첫 경기였는데 그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대전은 이번 라운드에 지난 라운드에 승리를 했습니다. 네, 전남에게 승리했죠. 그러니까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촛불이 아직까지 촛불에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일단은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챌린지에서 정말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챌린지 1위를 차지하면서 승격을 했는데요. 주축 선수들이 임대 선수가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또 이제 미드필더의 주축 선수들이 타 팀으로 떠나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챌린지에서 조금 위기 상황을 많이 맞이하면서 위기를 타파하는 능력을 키웠어야 되는데 너무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위기 타파 능력이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력도 떨어졌지 위기 타파 능력도 떨어졌지 결국은 시즌 초반부터 부진을 이어가면서 조진호 감독이 경질이 되고 최문식 감독이 지휘봉을 잡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좋아지진 못했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시즌에 팀을 이끌었던 이제 프런트들이 좀 대거 좀 교체가 됐습니다. 맞아요. 그럼으로써 대전이 이번 시즌 클래식에서 어쩔 수 없죠. 시민구단을 하는 게 어떤 정치적인 이유도 좀 있기 때문에 대거 교체가 됐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대전이 이번 K리그 클래식에서 이번 시즌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팀이 전체적으로 흔들렸었고 또 하나는 여름에 아드리아노가 팀을 떠났습니다. 만약에 아드리아노가 여름에 있었다면은 서울로 이적을 안 했더라면은 분명히 승점 16점에서 적어도 한 10점 정도는 더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드리아노가 떠나기 전에 대전에서만 넣은 골 수가 7골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대전이 뭐 올 시즌 총 넣은 골이 24골이니까 4분의 1을 아드리아노가 넣고 서울 간 셈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드리아노의 이적이 상당히 아쉬운데 운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황인범 선수가 혜성처럼 등장을 했는데 그다음에 부상을 당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여기에다 이제 완델손이라든가 서명원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이제 후반기에 팀을 이끄는 모습이 있었지만은 새로운 선수들이 유입이 되면서 조직력이 또 문제를 드러냈었고요. 반면에 부산은 지금 1월 순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소녀 감독을 교체했으면
왜 교체했습니까? 성적 부진 때문에 교체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성적 부진에서 탈피하고 좀 더 나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감독을 빨리 데리고 왔어야 됐잖아요. 근데 감독이 없었어요. 네. 데니스 감독 대행이 지휘봉을 잡고 있었죠. 데니스 감독 대행이 코치도 아니었어요. 네. 수석 코치나 이런 것도 아니었었고 피지컬 코치였습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 감독을 계속적으로 유임시킨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새로운 감독이 올 때 정치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어쨌든 좀 잡음이 없게 바로 교체할 수 있게끔 정말 쉽게 내칠 수 있는 감독도 아닌 감독을 앉힌 거죠, 사실. 근데 계속적으로 감독 선임 그 기간들이 계속 연기가 됐었고 오랫동안 데니스 감독 대행 체제로 가다 보니까 팀이 안정화가 안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최영준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는데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네. 이거는 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지금 돼버렸는데 그때 지금 감독을 바꾼다고 해서 시간도 너무 부족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산 구단 운영진들이 약간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부산은 새로운 감독이 왔을 때 뿌리부터 새로 다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 뿌리 다질 시간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지금 강등이냐 잔류냐의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 시즌보다 전력이 약화됐지, 구단 운영진에 착각이 있었지, 여기에 감독이 교체됐는데 제대로 대응 못했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거예요. 근데 최용준 감독이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 이제 전임 강사로 일할 정도로 그 전술적으로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 감독입니다만은 프로팀 감독 경험은 없습니다. 없어요. 코치 경험만 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시즌에 성남이 강등을 당할 뻔했잖아요. 그때 선임한 감독이 누굽니까? 김학범 감독이죠. 김학범 감독은 어려울 때 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마법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감독입니다. 그런가요? 그럼요. 승격시켰죠. 심지어 잔류시켰죠. 그리고 FA컵 우승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시즌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게 팀 운영입니다. 이게 팀 운영이에요. 그러면은 부산도 그렇게 흔들렸을 때 윤석열 감독도 부적이라는 말을 들 정도로 뭔가 분위기를 잡으면 연승을 또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감독이었었거든요. 지난 시즌에 부산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름 때까지만 해도. 근데 가을 이후에 정말 한 열 몇 경기를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결국 잔류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의 버금가는 감독을 빨리 선임하면서 팀을 안정화시키고 잔류시키고 또 다른 어떤 그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내년도 준비도 안 돼 있고 내년 준비 어디서 할 겁니까? 챌린지에서 할 겁니까? 그럼 부산 팬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런 거를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 답답한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고요? 지금 제가 지금 너무 흥분해 있는데 이거는 개탄을 금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대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에요. 네. 제가 봤을 때. 방송을 위해서는 저를 네. 원샷으로 잡아주세요. 네. 이쯤부터는 이준호 해설위원은 빠지는 걸로 하고요. 부산 팬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우리 해운대 앞바다에서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 두 팀의 운명은 이번 라운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승리한 팀은, 그러니까 뭐 대전은 이번 라운드에 승리하면은 정말 희망이 더 커지는 거고, 만약 부산이 이번 라운드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일단은 11위는 차지하는데 이제 뭐 9분 능선은 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영준 감독, 부산 감독 입장에서는 일단 대전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무조건 이겨야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선수들의 컨디션 자체를 승강 플레이오프에 맞추는 거죠. 왜냐하면 남은 리그 경기는 다 차치하더라도 11위를 확정 지으면 그렇죠. 승강 플레이오프에 선수들의 컨디션을 맞추면서 승강 플레이오프를 준비하면 되는데 굉장히 좋은 지적입니다. 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대전이 지금 분위기가 좋으니까 일단 지켜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야말로 벼랑 끝 승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단조대 매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행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뭘로 할까요? 강등으로 갑시다. 네, 강등으로 할까요? 강등 또는 잔류 두 가지 중에 고르세요. 네, 네, 저는 잔류로 가겠습니다. 잔류. 네, 네, 어려운 걸로 해야죠. 알겠습니다. 먼저 운을 띄우겠습니다. 잔잔하게 류. 유유히 챌린지로 가라. 잔류라니까 잔류. 그건 강등 얘기 아닙니까? 다시 갑시다. 강등으로 갑시다. 강등 좋습니다. 네. 강.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애니메이션 봤니? 등. 등가 법칙에 대해서 알아야 돼. 하나를 주면 하나를 얻지. 끝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알겠습니다. 자, 뭘로 하실래요? 저는 강등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강등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세 에이, 등등하게 앞으로 나가면 되겠습니다. 라는 마무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일정도 모르네. 이번 주말에 부산과 대전의 경기 저랑 같이 흥분하시면서 보시길 대전 바라겠습니다. 흥경기라니까. 네, 여기서 마무리 짓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